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상고사인문이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표지에는 이병도 최태영 공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상고사인문은 최태영 박사님이 이병도 박사를 설득하여 단군조선의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다룬 저서입니다. 이병도 박사가 단군조선을 인정했다고? 라고 두 눈을 의심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최태영 박사님은 1900년 황해도 은율 출생이며 일본 명치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장과 청주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유학하고 귀국 후 보성전문법과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제 치하에는 사사건건 일제의 간섭을 받았는데 최 박사님은 한 번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치 못해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일본인을 대신 내세우고 전임 강사 이상은 학도병 연설을 해야 한다고 하니 연설을 피하기 위해 정교수를 그만두고 일반 강사 자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뼈속까지 반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일본에서 같이 유학한 인연으로 이병도 박사와 친하게 지낸 인연으로 이병도 박사를 돌려세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최태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 땅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증사학을 내세워 단군을 가상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이지요. 이 박사는 말년에 건강이 나빴는데 어느 날 병실에 찾아갔더니 죽기 전에 옳은 소리를 하겠다며 단군을 실존인물로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후학들이 모르고 이 박사의 기존 학설에만 매달려온 것입니다. 이병도 박사는 1986년 10월 9일 조선일보에 단군은 신화 아닌 우리 국조라는 신문 기사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병도 박사에게 교육받은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이런 발표에 노망드셨네라며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2000년 1월 3일 문화일보 특별 대담. 이 박사의 제자들은 아직도 단군은 신화다라며 스승이 잘못이라고 인정한 기존 학설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태영 박사님의 회고록 내용 전문을 보겠습니다. 인간 단군을 찾아서 최태영 학고제 2000년 4월 출판. 해방 이후 그 사관, 식민사관을 가지고 국내 강단파의 거두가 된 이병도 교수를 돌려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법학 전공자로 역사에 대한 학문적 반박을 들이댈 연구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한참이 지난 뒤 한국사 왜곡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만희씨 류가 조종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쿄대학과 교토대학 학자들이 나서서 한국사 왜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때 이만희씨는 교토대학 사학과 교수로 1920년대에 조선사 왜곡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총독부는 그 학문을 식민 통치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 한국사를 난도질하기에 아주 적절한 앞잡이로 이용했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만희씨 류와 한 팀이 되어 통일신라 이전부터 신라 통일시대, 고려시대를 편찬했고 해방 이후 그 사관을 갖고 국내 강단파의 거두가 된 이병도 교수를 돌려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도쿄 유학 시절부터 이병도를 알았다. 이병도는 보성전문법과를 나오고 와세다 대학 사학과에 들어갔다. 내가 메이지대학에 다닐 때 기숙사 친구 최정순이 와세다에서 이병도와 같이 공부해서 셋이 어울렸다. 내가 서울법대 학장으로 있을 때 그는 서울대 사학과 교수로 있었고 같이 학술원 회원이 되어 그는 학술원 회장을 지냈다. 그는 한문과 일본 고대사에 정통했다. 그러나 국사는 처음에 일본인이 고쳐놓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도 처음에는 이병도가 우리 역사를 바로 찾아 잘해주려니 믿어마지 않았는데 한번 일본인들에게 설득당한 사람은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 더 힘들었다. 이병도의 완강한 식민사관을 두고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었다. 송지영, 국어학자 이희승, 숙명여대 총장 윤태림 등이 하는 말들은 이런 것이었다. 최태영 당신이 죽으면 이병도 설복시킬 사람이 없으니 죽기 전에 꼭 해내라. 이병도에 맞설 사람 당신밖에 없다. 그 이병도 말 안 듣는 인간이니 설득할 것도 없다.
그깟 제풀에 매장되게 내버려 두라. 그러나 사학자 장도빈이 조선사편수회 회의록을 인용해 이병도의 식민사관과 경력을 폭로한 내용이 박창임의 글로 1980년 일본의 역사와 현대지에 발표된 뒤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옳은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이병도를 전향케 하려면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대법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히 이병도, 나, 김재원은 학술원을 통해 매일 같이 만나는 친구였고 내가 쓴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이 학문적 입장을 전적으로 신뢰토록 한 전제가 되었다. 당신이 언제 한국사를 정식으로 해봤냐고 이병도에게 물었다. 자신이 한국사에 대해 혹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아야 했다. 당신은 북의 규원사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괜찮은 역사인 듯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내가 옳다고 하고 생각했다. 북의 말처럼 우리가 공자한테 눈이 멀어 엎어져 있지 않고 우리 조상을 공부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이병도의 부인이 만년에 내게 도움을 주었다. 선생님 말씀이 먹혀 들어갑니다. 선생 말이라면 믿고 요즘은 단군을 믿나 봅니다. 옳다. 바짝 달라붙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병도를 설득하기 위하여 그와 사이가 틀린 인사들과 만나는 것도 이완용을 들먹이는 것도 피했다. 내가 세종실록에서 찾아낸 세년가를 그에게 들이댔다. 세년가는 임금이 대를 이으면서 각 대에 이룩한 사적을 전하는 노래인 것이다. 그가 이를 받아들였다. 세종이 이병도보다 먼저 알게 된 세년가를 후일 이병도도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잇따라 공양왕 때까지의 사적을 언급한 권근의 동국세년가가 표제음주 동국사략에서 나왔다. 그가 단군을 실제 인물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당신이 죽고 나면 일본의 식민사관을 전파시킨 국사학자라는 평판을 교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변화된 진정한 사관을 용감하게 발표하는 것이 이완용의 반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라고 설득했다. 그가 나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그를 3년에 걸쳐 공들인 토의의 결과였다. 이제 발표하자. 내가 글을 내겠다면 기자들이 욕하지 않을까? 아니다. 무조건 발표하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신문에 통지했다. 원고를 넘기기 전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내 말을 듣고 몇 자를 더 수정했다. 정신문화연구원의 윤여덕 편수관이 증인 겸 원고를 다시 정서했다. 발표 전날 밤 한 모임에서 이병도의 사관을 매우 비판하는 말이 나왔지만 밤 동안 또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신중함으로 이병도가 새로운 사관의 글을 썼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신문기자와 만나는 자리도 피했다. 내가 옆에 있으면 그를 윽박질러 억지로 쓰게 한 것이라는 의심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글이 실렸다. 이후 1989년 나와 공저로 쓴 한국상 고사인문은 이병도 박사가 사관을 바꿔 국사학의 방향을 전환한 뒤 내 이론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다. 만년에 그는 이만희 씨에게 소가 어리석은 역사를 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교정할 기회 마련에 적극적이었다.